자, 26장 오디오 재생 기술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는 파일들은 이 정도의 파일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mp3를 이용해서 재생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텐츠를 목록을 살펴보면 26장 오디오 재생에서는 오디오 파일을 등록하는 과정과 그리고 버튼, 오디오를 플레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에퀄라이저 버튼, 애니메이션 버튼을 구성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레벨 리스트는 이제 플레이 버튼, 스탑 버튼에 대한 부분이고, 애니메이션 부분은 이제 에퀄라이저가 애니메이션 되는 그런 버튼을 구현하는 방법을 사례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상단 메뉴바에 오디오 버튼을 달고, 그리고 재생 프로세서 부분에서는 데이터 정보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미디어 플레이어를 준비를 하고 오디오를 재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실험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파일을 먼저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오디오 파일을 등록하려면 비디오 과정에서와 같이 이렇게 로 폴더 밑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mp3 파일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로 폴더에 드랍을 하면 등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등록이 되면은 젠 파일에 등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등록이 잘 되는지 확인하려면 젠 폴더 밑에, 로 폴더 밑에 doc라는 mp3 파일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등록이 안 됐다면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등록을 할 건데요. 이퀄라이저 이미지 컷하고 애니메이션을 돌리기 위한 컷입니다. 그리고 재생 중지 버튼에 대한 이미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이미지, 이게 재생 이미지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가 이제 스탑 버튼, 중지 이미지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에퀄라이저 버튼인데, 에퀄라이저가 애니메이션 되는 컷을 1번부터 이렇게 15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아이콘들을 드래그해서 이 폴더에 드랍을 했죠. 그래서 에퀄라이저 이미지가 이렇게 등록이 됐고, 그 다음에 플레이와 스탑에 대한 이미지가 등록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젠 파일, R 리소스 R 파일이죠. R.java 파일에서 확인해 보면 드로우볼 밑에 이 바에 대한 애니메이션 버튼들이 메뉴 이미지죠. 이미지들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이제 스탑 플레이 버튼에 대해서도 이렇게 드로우볼 밑에 등록이 됐고요. 젠 파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오디오 정보를 출력할 때 사용할 아이콘으로 이 이미지를 swag.png라는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r.drawable.swag이라는 객체로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위에 있는 거 아까는 이제 플레이 png와 스탑 png도 젠 파일에서 자동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자, 이제 버튼 디자인을 하는데 두 가지를 설명을 하죠. 이렇게 레벨 리스트를 사용한 버튼과 애니메이션 리스트를 사용한 버튼. 레벨 리스트를 이용해서 버튼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드로우볼 폴더 밑에 anim_btn.xml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생성을 하고 이 소스를 어떻게 작성됐는지
보죠. XML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벨 리스트라는 태그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아이템을 추가를 하는데 드로우블 객체로 플레이 플레이 이미지를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맥스 레벨을 제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탑 버튼을 스탑 이미지를 정의를 했고, 그리고 맥스 레벨을 1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버튼은 아마 맨 위에 있는 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버튼도 준비를 하는데, 애니메이션 버튼은 에퀄라이저 버튼으로 사용할 거고, res 드로블 폴더 밑에 anim_sound.xml이라는 파일을 생성을 해서 XML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XML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animation-list라는 태그로 전체 태그를 XML을 감싸줬고요. 그리고 android 원샷의 값을 false로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반복되되 한 번만 반복될 거냐, 계속 반복될 거냐. 만약에 원샷 값을 true로 잡으면 한 번만 실행될 거기 때문에 에퀄라이저 효과를 못 내죠. 에퀄라이저는 계속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false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드로블로 추가를 하는데 드로블 바1 그리고 뭐 바 15번, 바 11번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순서를 봐서 적당한 순서대로 애니메이션 효과가 잘 나는 순서대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duration, 지연 속도를 0.15초라고 해서 0.15초마다 이 컷이 바뀌어서 애니메이션이 작동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듀레이션을 조절을 하면 결국에는 프레임 애니메이션에서 보통 동영상에 보면은 뭐 일반적인 동영상은 30프레임이다, CD 타이틀은 10프레임이다 라는 정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 듀레이션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정할 수 있죠. 프레임 퍼 세컨을.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버튼, 에퀄라이저 버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계산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을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두 XML 파일을 저장했다면 이렇게 젠 폴더 밑에 젠 파일이 자동으로 해독을 해서 드롭을 밑에 anim_sound라는 객체와 audio_btn이라는 객체 두 가지가 인식이 된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탑.xml에 이 오디오 버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탑.xml을 열고 디자인 파일을 보시면 레이아웃 탭을 클릭을 했죠. 탑.xml에서 이렇게 이전 다음 버튼 앞에 이퀄라이저 버튼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재생 버튼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가했는지 소스에서 살펴보면 이미지 뷰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첫 번째 게 이제 이퀄라이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게 플레이 버튼에 대한 이미지 뷰를 추가를 했습니다. id는 equal_bg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width는 랩 컨텐트, height도 랩 컨텐트, 이미지 사이즈만큼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gravity는 센터, 중앙 배치를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드롭을에 있는 anim_sound라고 앞에 만들어 놓은 XML 파일을 백그라운드로 출력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페어런트 라이트를 true, 오른쪽으로 배열을 해라. 그리고 레이아웃 마진, 라이트 마진 라이트를 90픽셀을 떨어뜨려서
오른쪽 정렬을 하되 90픽셀 떨어뜨려서 출력을 하라고 정의를 했고, 그리고 레이아웃 그래비티로는 right horizontal, center horizontal, vertical, 죄송합니다. center vertical, 세로 방향으로 중앙에 배치를 하고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배치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플레이 버튼도 id는 play btn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리고 배경으로 드로우블 객체 밑에 있는 XML 파일이었죠. audio underbar btn이라는 XML 파일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정렬을 하되 오른쪽으로부터 70픽셀 떨어뜨려서 출력을 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탑 메뉴는 그렇게 됐고, 그리고 오디오를 재생하는 프로세스를 탑.java에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하는데, 데이터를 어디에 등록하냐면 strings.xml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떻게 등록하는지 볼까요? strings.xml 파일을 열고 add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string이라는 아이템 엘리먼트를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strings 객체에 audio underbar title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 오디오 제목을 swag-song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add 버튼을 이용해서 또 추가를 했죠. 이번에는 audio info, 오디오에 대한 정보로 이 노래를 누가 불렀고 하는 그런 기타 정보를 입력을 했는데, 그룹명은 수액이고 역/n이라고 입력해서 줄바꿈을 했죠. 그리고 보컬은 권정섭, 뭐 기타 등등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strings.xml 소스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자세히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고 있죠. string이라는 태그로 작성이 됐고, audio title이라는 값은 swag-song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audio info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잘 작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죠. 이 부분을 지금 추가로 오류 표시가 있었네요. 여기에 소스를 보니까 이렇게 오류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problems 창에서 어떤 오류가 있느냐 힌트를 얻었더니 apostrophe not preceded, apostrophe에는 슬래시가 작성이 입력이 됐어야 되는데 입력이 안 됐다. 그래서 오류가 난다 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이거는 XML 작성에 대한 규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 타이틀은 apostrophe, 이걸 이제 영문일 때는 많이 사용하는데 이 apostrophe 앞에 역슬래시를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저장했더니 이제 오류가 없어졌죠. 자, 그리고 액티비티 파일을 수정을 할 건데 오타가 있네요. src 밑에 com our app 밑에 tab.xml tab.java죠. tab.java 파일을 열어서 미디어 플레이어에 대한 구문을 추가하겠습니다. tab.java 파일을 열고 퍼블릭으로 선언하는데 미디어 플레이어를 mp라는 이름으로 선언했습니다. 자, 미디어 플레이어에 대해서 참조하고 싶으면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 있는 안드로이드 미디어의 미디어 플레이어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네요. 이니트 로직 메소드 밑에 오디오에 관련된 로직을 아래로 이렇게 쭉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MP라고는 선언했지만 아직 미디어 플레이어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 create 메소드로 호출하면 미디어 플레이어가 생성되는데, 생성될 액티비티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ct라고 정의를 했고, 플레이할 객체, mp3 객체를 r.row.doc라고 선언했습니다. doc.mp3 파일이 플레이 되도록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mp 객체 대입을 했고, try catch 구문을 사용을 했는데, mp.prepare라고 하면 여기서 지정한 파일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준비하는 도중에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try catch 구문을 사용했고, illegal state exception에서 상태를 파악을 할 때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오류를 출력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IO exception이 입출력에 대한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역시 에러 구문을 출력을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안내문이 나와야겠죠.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안내문. 자, 그리고 플레이 버튼 r.id.play_btn 버튼을 찾아서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에 대한 이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클릭을 했을 때 오디오 컨트롤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오디오가 재생되도록 구도를 잡았고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요 소스를 설명을 하고, equalizer 버튼에 대한 소스가 밑에 있죠. 자, equalizer r.id.equal_bg라는 버튼을 찾아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에 대한 클릭 이벤트는 오디오 인포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메소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죠. 먼저 오디오 인포 메소드에 대해서 작성을 합니다. 오디오 인포 메소드는 이제 그 이퀄라이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오디오에 대한 정보가 어떤 건지를 다이얼로그로 출력하는 그런 형태를 설계를 했는데, new 구문으로 alert dialog 클래스에서 빌더 메소드를 호출해서 다이얼로그를 생성을 합니다. 근데 빌더에 어느 화면에 그 alert 다이얼로그가 출력할 건지를 이렇게 act라고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빌더 메소드를 호출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creat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다이얼로그가 생성이 됩니다. 어떤 다이얼로그냐면 alert 다이얼로그죠. 자, 다이얼로그를 출력하기 전에 set title, 다이얼로그 제목을 출력했습니다. 다이얼로그 제목은 액티비티에서 getString이라고 해서 문자열을 가져오는데, 어디에 있는 문자열이냐면 r.string.audioTitle이라고 이렇게 정했던 그 문자열을 가져와서 제목으로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dialog.setMessage에서 내용을 출력을 하는데, 역시 activity.get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r.string.audioinfo라고 정의했던 그 문자열, 오디오에 대한 내용, 정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메시지로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콘도 아까 준비를 했었죠. dialog.setIcon 메소드를 이용하면 아이콘을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아이콘 이미지 드로브를 호출할 때는 activity.getResources라고 하면 이제 전체 리소스를 다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리소스 중에서 getDrawabl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호출하는 이미지는 r.drawable.수액이라는 이미지죠. 수액.png라고 아까 등록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얼로그의 버튼을 추가를 하는데, dialog.setButton 메소드를 이용해서 버튼을 정합니다. 이 버튼 이름은 확인이라는 버튼이고,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에 대한 이벤트를 여기서 작성을 하죠. 그래서 클릭했을 때는 return
중단하라, 종료를 시켜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닫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이얼로그에 대한 제목과 메시지와 아이콘과 버튼들을 다 준비했으니까 dialog.show라는 명령을 통해서 얼라트 다이얼로그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처리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은 오디오 컨트롤에 대한 오디오를 재생하는 버튼에 대한 처리입니다. 먼저 오디오가 재생되면 이퀄라이저가 애니메이션이 작동돼야 되죠. 그래서 r.id.equal bg라는 객체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img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img라는 객체에서 백그라운드 객체를 찾아왔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이제 애니메이션 객체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가져오는데 애니메이션 드로우블이라는 객체로 형변환해서 equal anim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final이라고 선언한 이유는 이제 밑에 버튼 이벤트 클래스 객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 객체를 final로 선언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도 r.id.play_btn이라는 객체를 찾아서 play btn이라고 선언하고, 이 객체도 역시 final로 선언을 해서 아래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final로 정의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상태가 플레이 상태냐 아니면은 스탑 상태냐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플레이 btn의 백그라운드의 레벨이 get 레벨을 가져와서 이 레벨이 0이면은 이거는 플레이 버튼이다. 현재 버튼 상태가 플레이 버튼 상태다. 그러면 아직 노래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를 이런 백그라운드 아이콘의 레벨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자, 그럴 때는 이 버튼을 클릭을 했다는 거는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한 거이기 때문에 이 플레이 버튼의 백그라운드 레벨을 1로 바꿉니다. 그러면 스탑 버튼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mp.start에서 노래가 진행되게, 플레이가 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equalize가 이제 애니메이션 작동해야 되죠. 그리고 equalize anim.start라는 명령을 내리면 여기서 정의했던 이 equalizer 배경에 있는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equalizer가 프레임 애니메이션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죠. 자, mp 객체를 또 리스너를 다는데요. 플레이가 다 되면 이제 노래가 다 끝나면 종료를 시켜야 되니까 리스너, 컴플릿 리스너라는 거를 구사를 해서 on complete 메소드 안에 이제 종료에 대한 구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play btn.background는 이제 종료가 됐으니까 플레이 버튼이 나오도록 이렇게 set value를 제로로 잡죠. 그러면 이제 버튼이 스탑 버튼에서 플레이 버튼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equalize도 역시 애니메이션을 중단해야 되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equal anim.stop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조건에서 플레이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경우, 그 다음에 else, 그 이외의 경우니까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스탑 버튼을 눌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플레이 btn의 백그라운드 레벨을 0으로 해서 스탑 버튼을 플레이 버튼으로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mp.pause에서 노래가 나오던 거를 잠시 중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노래가 중단됐으니까 이렇게 stop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컨트롤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탑.java에 백그라운드 스탑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더 추가했는데요. 백그라운드 스탑, 그러니까
이전 화면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별도로 플레이 되던 그런 오디오를 중단시킬 때 사용할 목적으로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퀄라이저 버튼에 대한 객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라고 해서 이퀄라이저 버튼을 찾아왔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 객체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백그라운드 이미지 객체를 애니메이션 드로우블이라는 형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btn 플레이 버튼에 대한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 같은 경우 스탑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백그라운드에 대한 레벨 값을 제로로 설정을 하고, 플레이 되던 mp3를 포즈 상태에 놓고 이퀄라이저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스탑 상태로 놓는 그런 메소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탑 언더바 에러 언더바 레프트, 즉 왼쪽 이전 화면으로 가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백 버튼을 눌렀을 때의 효과와 같은 화면 전환 효과를 갖기 위해서 on back pressed라는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이전 화면으로 전환하기 전에 위에서 만든 백그라운드 스탑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오디오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전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설정을 한 거죠. 자, 사실은 이제 이 구문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다 앱을 공식적으로 배포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험하는 거나 기능적인 면을 따지기에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뭐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면 이제 완벽한 로직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상기기에서 이제 실험하는 과정이죠. 가상기기에서 실험을 하면 이렇게 상단 메뉴에 이퀄라이저 버튼과 그리고 재생 플레이 버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재생 버튼을 클릭을 했죠. 클릭을 했더니 이 재생 버튼이 이제 스탑 버튼으로 바뀌면서 지면에서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이퀄라이저 애니메이션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음악이 나오겠죠. 자, 그 상태에서 위에서 이제 이 이퀄라이저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정보 화면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었죠. 그러면 정보 화면에 대한 얼라트 다이얼로그 상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아이콘 이미지 앨범 이미지가 나타나고 앨범 제목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타 등등 정보를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확인 버튼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리턴 처리를 했었죠. 아까 소스에서. 그래서 대화창이 닫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디오를 재생하고 스탑하고 이퀄라이저 버튼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버튼을 제어하는 방법까지 기술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